택시에서 내린 선배는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오늘 너랑 자고 싶어서 왔어. 순간 나는 술에 취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됐지. 시청자 사연을 새로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분이 계신데요. 시청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연희님.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채널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영상이 너무 재미있어 항상 잘 보고 있죠. 글솜씨가 부족해 걱정이지만 현희님이라면 재미있게 살려주실 것 같아 용기 내 보내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지금 직장생활 13년 차의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가장이지만 가정을 꾸리기 전에는 꽤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만약 타임슬립이 가능하다면 돌아가 보고 싶은 순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내가 대학 1학년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야. 입학을 하자마자 한눈에 반한 1년 선배 누나가 있었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지만 알고 보니 그 누나에게는 이미 고향에서 함께 올라온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는 군대에 가 있는 상황이었지. 나는 운동도 좋아하고 술자리도 잘 어울리는 편이라 학과에서 나름 인싸였고 그 선배 역시 성격이 밝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었어. 선배는 형평상 학교 앞 작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나는 거의 매일 그 가게에 들러 술을 마시다가 마감 시간에 선배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거야.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이 된 어느 날이었어. 선배가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수업이 늦게 끝났는데 택배가 온다. 방키 줄 테니까 대신 받아줄 수 있겠어?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나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하고 선배의 자취방에 들어가 택배를 받아 놓았지. 잠시 뒤 선배가 돌아왔고 나는 처음으로 그 방에 들어가 보게 됐어. 침대에 앉아 더웠다고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선배가 웃으면서 손수건으로 내 얼굴에 땀을 닦아주는 거야. 순간 서로 얼굴이 아주 가까워지게 된 거지. 지금 생각하면 그 분위기에 많은 남자들이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괜히 민망해 고개를 살짝 돌리며 방 구경 좀 시켜주겠어요? 라고 말을 했고 결국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 시간이 흘러 2학기가 끝나고 나는 군대에 가게 됐고 그 사이 선배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하지만 군대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이 사실만 봐서는 내가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날은 100% 여선배의 플러팅이었지. 그 후 선배는 가정 형편 때문에 여군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게 됐고 병사로 군대 간 나는 가끔 선배한테 연락을 했어. 우리 둘 다 군인이었기에 연락을 자주 하게 된 거지. 나는 긴 휴가 계획이 있었고 여 선배에게 휴가 계획을 말하고 그 선배도 마침 휴가였지만 서로 시간이 좀 지난지라 선배는 군대에서 만난 동기와 연애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선배의 남친은 내 본가와 거리가 같았고 선배의 본가와 내 본가는 당시 20년 전쯤 거리가 택시비로 5만 원 정도였어. 내가 긴 휴가를 계획했던 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한창이던 시기야. 조별리그 첫 경기는 우리나라의 2대0 승리로 나는 친구들과 인근 대학로에서 축제 분위기 속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내가 친구들과 축구를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던 여 선배가 갑자기 연락이 오게 된 거야. 지금 너 있는 곳으로 가도 돼? 이미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선배는 택시를 타고 오겠다고 했고 나는 그러라고 했지.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나는 택시가 다 와간다는 그 선배의 말에 선배를 데리러 갔고 택시에서 내린 선배는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오늘 너랑 자고 싶어서 왔어.
순간 나는 술에 취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됐지. 선배와 둘이 남게 됐고 그때 생각하게 됐어. 와, 이건 자고 싶어서 왔다는 게 맞구나. 그렇게 나는 여선배와 함께 모텔로 택시를 타고 가게 됐고 서로 술은 많이 취했고 모텔 문이 닫힘과 동시에 결국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야. 그날 밤은 여자 경험이 많은 나였지만 중년이 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내 기억 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던 밤이 되었거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나는 제대로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 그 이후 나는 복학을 해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고 선배와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된 거지.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만약 타임슬립이 가능하다면 그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여선배 자취방에 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 방송 분량을 생각해 한 가지 더 사연을 짧게 적어볼게. 이번 이야기는 내가 30살 입사 3년차 때의 일이야. 나는 공무원 조직과 비슷한 분위기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을 하게 된 거지. 그 부서에는 팀장님 1분과 여자 인턴 직원 5명, 남자 인턴 직원 2명, 그리고 부팀장급이었던 내가 있었지. 솔직히 말하면 그 부서의 인턴 직원들은 외모나 분위기가 모두 괜찮은 편이었어. 내가 부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팀원들이 환영회를 하자고 했는데 내가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환영회 겸 집들이를 하게 된 거야. 그날 우리는 거실에서 술을 꽤 많이 마셨고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서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갔지. 나는 거실을 정리한 뒤 침실로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 됐어. 인턴 여직원 5명 중 내 기준으로 외모 2등, 몸매는 내 인생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여직원 1명이 내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더라고. 나는 술도 취했고 상황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일단 깨워보려고 했지만 쉽게 일어나지 않았고 내 본능과 이성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지.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한 달 전 이별한 나는 새로운 인연이라 생각하며 인턴 여직원 옆에 누우려던 찰나 그때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같이 왔던 다른 인턴 여직원들이 그 친구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라고 깨닫고 다시 온 거였던 거야. 결국 다른 인턴 여직원들이 너무 취해서 그렇다며 그 인턴 직원을 부축에 데리고 갔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지. 왜냐하면 그 인턴 여직원은 이후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해 정식 직원이 됐고 나와 같은 부서에 5년이나 함께 일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만약 그날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만약 내가 타임슬립을 한다면 그날로 돌아가서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친구를 챙겨 데려갔던 다른 인턴 직원들에게 지금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부족한 글솜씨지만 여기까지 읽어줘서 고맙고 혹시 사연이 채택이 된다면 썸네일은 타임슬립 콘셉트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정리해 또 보내겠는데 감사합니다 라면서. 여러분들은 타임슬립을 해보고 싶은 순간이 없으신가요? 후회되는 순간.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뭔가 실행시켜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때쯤이면은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해볼 걸 혹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놓을 것을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금은 좀 아쉽고 금보다는 이제 20년 전에 결혼식을 안 올렸을 것 같아? 아니면 20년 전에 그 여성과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사람은 늘 후회를 하고 그런 것이죠.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